네, 반갑습니다. 저는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장 민주주의를 겪었습니다. 어떤 분노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결과였죠. 4.19, 6월항쟁, 5.18,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주권자의 힘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광장 민주주의를 멈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돌아온다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광장 민주주의 속에서는 공정과 정의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권위적이고, 혹시 통제적이고, 관료적이고, 가부장적인 요소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과 노력을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광장의 민주주의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시민들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그 일상생활 속에 민주주의를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시민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민주시민 교육은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생략이 되었죠. 민주시민이라고 하면은 유권자 이상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민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 내용들을 함께 학습해야 되는가? 환경, 생태, 젠더, 문화적인 다양성, 소수자에 대한 인정, 인권, 민주주의, 경제정의, 약자에 대한 연대 등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어떤 기술, 태도 등을 갖추는 역량을 함양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 지난 3년간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만든 원칙인데요. 그 첫 번째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제 금지와 교육 참여의 기회 보장의 원칙입니다. 누구누구를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를 않는다면 그런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합의하고 실천하고자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지키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소수자라든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종교의 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름에 대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입식 강요의 금지의 원칙입니다. 어떤 주입식이나 강요를 우리는 어떤 교육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떤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 학습자 스스로가 깨닫고 익히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성장하는 교학 상장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원칙으로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시민 교육은 어떠한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민주시민 교육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앞서
간단하게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서에서 많이 받아왔는데,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작동하는 원리나 권리와 의무, 의사결정 과정, 어떤 사회적 정의, 어떤 전쟁, 권력, 젠더, 기후위기, 환경, 평화, 통일, 인종차별 등 이 시대에 필요한 민주적인 담론들을 함께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들을 같이 가꾸면서 어떤 그 종교적인 다양성들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고민과 어떤 지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을 어떤 지식교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TV에서 많은 토론들을 봤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하죠. 수용적 태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수용적 사고를 하고 어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경청하고 비폭력적인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전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들, 타협, 조율, 어떤 협의하는 과정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정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가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인권적 정의를 통해서 간용하고 포용하는 어떤 생태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웃의 가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 또 어떤 봉사하는 부분들, 이러한 활동들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들이 함양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성장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고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교육 함께 해보지 않을래요? 지금까지 YMCA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